특징 지도를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외신톡에서 함께 뉴스들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네, 어제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어제 바로 크리스마스였죠.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건 바로 이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주가가 7%나 올랐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영원한 1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1등처럼 보였던 엔비디아가 그 밑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브로드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월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투자은행들의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보고 오시죠. 마지막으로 양회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앞으로 부양책 어떻게 설정을 할지 3월 4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외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모트플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7%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언론을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가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충전기와 관련해서 어댑터가 무료로 배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어댑터인지 구체적으로 외신으로 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은 이유는 전날 발표된 테슬라의 충전기 어댑터 배포 덕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 모틀리프를 읽어보면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11만 2천 명의 고객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번에 현대차는 NACS-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로부터 무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NACS-DC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이죠. 따라서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테슬라는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식의 긴 하락 기간에도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보였던 캐시우드는 12월 들어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으로 보유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전기차 생태계가 점점 협력과 호환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대차의 흐름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영원한 1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N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과연 이게 포스트 엔비디아가 되는 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월가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다음 주목하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엔비디아 다음으로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CNBC 기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점차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브로드컴을 2025년 유망 투자처로 꼽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출시할 HBM4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브로드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리서치 회사인 번스타인은 브로드컴에 아웃퍼폼 등급을 부여했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유망한 AI 반도체 투자 종목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브로드컴을 2025년 최고의 반도체 투자 주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뛰어난 재무 성과를 기록하며 그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AI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배 증가, 프리미엄 AI 시장에서 주당 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투자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 현재 약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브로드컴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공정 가치보다 높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과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브로드컴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도 간주되고 있죠. 브로드컴의 성장은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한층 흥미롭게 만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중국입니다. ABC 뉴스에서 3월 4일 그리고 3월 5일 양회가 개최가 되고요. 총리 업무 보고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에서 최대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3월 4일 날 어떤 부양책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 일정이 확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3월 5일 날 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의 비중을 높여서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다시 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일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시기에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죠. 그런데 자동차 시장은 예외인 듯합니다. 해외 유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할인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 내 공장을 추가 운영하는 등 중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도요타는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내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는 자동차 시장과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행보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회복 전략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크리스마스 4일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소식들 오늘도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 주식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선물 보따리를 받은 게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 7%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외신에서는 일부 현대차 덕분이다라고 하는데 현대차에게 그렇다면 어떤 이득이 가는 걸까요? 현대차에 뭐 엄청난 이득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이런 표준 충전기 활용 그리고 FSD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오히려 테슬라가 더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 충전기 표준 방식으로 했을 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으로의 영향력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 수출이나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뭐 증권가의 이런 평균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글로벌적인 전체 캐파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해당 이슈로 미국 내에서의 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TB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도 안의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부분에서의 이런 좀 판매 증가 이 이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좀 확대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차 전반적인 확대 시장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칩 시장에서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브로드컴인데요. 엔비디아에서 파일을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듯합니다. 내년에 유망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전망 사실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포스트 엔비디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SIC,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이런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사칩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AI에 대한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줘야,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이 나와줘야 뭐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지느냐 뭐 요런 부분이 좀 문제인데, 뭐 엔비디아도 지금이야 수요가 공급을 워낙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칩을 비싸게 팔지만 분명 뭐 저가형 칩 모델들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엔비디아가 꺾인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브로드컴이 다 가져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각각의 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로드컴에 대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수요단이 지금 100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좋지 않아져야 브로드컴이 약진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100이라는 파이가 120, 140, 160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전기차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 기존에 주도하던 그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커지니까요. 뭐 테슬라에서도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그런 흐름에서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를 뭐 80%, 90% 이렇게 담았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비중을 한 50% 정도로 좀 줄여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뭐 팔란티어라든지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로 같이 믹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AI 쪽은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범용 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칩,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안과 이제 그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쪽이 발달을 했을 때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까지 믹스를 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포트폴리오 대응을 해보시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좋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라는 큰 파이 안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입니다. 양회 일정이 확정됐는데요. 부양책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부양책은 좀 강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핵심은 이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좀 잡는지가 핵심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5% 정도 전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GDP 같은 경우 조금 더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벌써 뭐 대규모 위안의 이런 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위안화가 흔들리면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의 경기를 외길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면은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은 강력한 부양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수가 얼마나 좀 집중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기조는 내수 쪽으로 확장하는 기조로 조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전 업종이 미국 증시에서 상승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특징적이었을까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